네, 안녕하세요. 오늘 9월 12일 지금 현재 오전 8시 58분인데요.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어제 어떠셨어요? 네, 어제는 좀 정신이 없었던 것 네, 같습니다. 저희도 처음이어가지고 네, 좀 정신이 없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조금 이제 티키타카를 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좀 편하실 좀 방송을 오늘 좀 준비해봤으니까 조금 이따 한번 봐주시고, 오늘 현재 이제 좀 시장 얘기 좀 해보면 지금 한 2분 남았는데 오늘 좀 미국 증시 괜찮았잖아요. 오늘 출발 좀 어떨까요? 네, 근데 미국 증시도 개별 종목이 이끌었다 이렇게 볼 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최근에 우리 증시도 뭐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의 움직임이 좀 더 화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 시장도 어저께 퀄컴, 테슬라의 네, 역할, 메타의 역할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일단 가장 첫 번째 과제는 테슬라 10% 올랐으니까 2차 전지도 한 10% 오르면 아, 어떨까라는 생각. 그다음에 네, 두 번째로는 뭐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로봇 어저께도 한번 지적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주도주가 바뀌는 음, 건가 아니면 로봇이 계속 기존 주도주의 주도주가 하나 첨가가 된 건가 네, 이런 거 한번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분석들을 좀 살펴보면 특히 시장 시황과 관련된 분석을 살펴보면 특징적인 게 은행주, 경기 민감주 뭐 이런 거 그러게요. 좀 사자. 무거운 기업들이 좀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런 거 네, 사자는 얘기도 또 많고 오늘 보고서도 네,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장이 시작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예상 지수는 이제 강세 출발 예상이 되고 있네요. 지금 한 코스피가 12포인트 정도 올라서 좋은 출발 보일 것 같고, 코스닥도 이제 모처럼 한 5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어제까지는 좀 부진했는데 일단 오늘 양시장 모두 다 미국 증시 영향으로 좀 좋은 출발을 일단 보일 걸로 예상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사님 오늘 그 일단 코스피 출발하고 코스닥 출발 지수 현황만 좀 간단하게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선물이 지금 미리 출발해 있는 상황에서 0.2%가량에서 제한돼 있습니다. 상승폭이 넓어지진 않고 있고요. 아직 그 동시효과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동시효과는 나왔네요. 지금 네, 나왔네요, 지수. 지금 한 12포인트 정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출발할 걸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기를 앞두고 지금 9포인트가량 상승한 네. 2,566포인트에 체결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선물 시장과 연계된 흐름 속에서 베이시스를 얼마나 개선시킬 거냐가 만기를 앞두고 중요한 흐름이 될 것 음.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율은 달러 지수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1,300원대 중반은 넘지 않고 안정되는 모습이고 코스닥 시장도 0.6%가량의 반등을 보이면서 오늘 양시장 모두 강보권 이상의 출발을 보이는데 특징은 사이좋게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네. 어제는 또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그저께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네. 오늘은 지금 비율로만 봤을 때는 뭐 사이좋게 오르고 있어서 이렇게 좀 네. 오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늘 일단 이제 출발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상승이 500개 정도 되고요. 코스닥은 800개니까 이제 양시장 모두 다 좀 긍정적인 출발을 보인 것 같고, 오늘 보니까 또 에코프로비엠이 어제 좀 부진했는데 오늘 올라가고 있는데, 반면 삼성전자는 조금 부진한 것 같아요. 일단 먼저 그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 조금 특징적인 부분들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 시총 상위 주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일단 삼성전자 말씀해 주셨다시피 약보합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지금 약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반도체와 관련돼서 특별히 악재가 부각된 것 같지는 않은데 두 종목은 소폭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이제 급등했던 종목이 두산이죠. 오늘 추가적인 상승세 나타나면서 모 증권사에서는 19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던데 또 오늘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강세입니다만 강세의 폭은 제한적입니다. 삼성, SDI도 긍정적인 리포트에 비해서 주가는 소폭의 약세로 출발하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어저께도 8만 원대를 넘어선 유한양행이 1%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이 전반적으로 부진한데 이 종목은 지금 그렇지 않죠. 현대오토에보가 오늘도 어제 급등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4%의 흐름을 보이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가는 거는 좀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 테슬라 효과? 그 어, 도조 슈퍼컴퓨터 이제 뭐, 가치를 모건 스탠리가 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사실 오늘 자율주행이 좀 움직일 거라고 예상은 했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 대장주 같아서 근데 음.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긴 한데
지금도 이제 오늘은 좀 테슬라 효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현대차를 오래 쓰고 있는 입장에서 현대차의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능력이 이 정도인지는 조금 고민이 되기는 네. 하는데 어쨌든 뭐 주가가 네. 워낙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또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온 게 효성 첨단 소재가 뭐 매출 성장, 그다음에 이익 성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제 제가 보니까 저녁에 이제 항상 공시 마무리하고 잠을 자는데 네. 어제 좀 놀랬던 게 효성 첨단 소재가 증설 공시를 2개를 딱 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주 공장 쪽하고 그다음에 저 베트남인가 거기다 이제 그 증설을 하더라고요. 근데 밤엔 제가 전화를 해볼 수가 없어서 네. 궁금했는데 저도 이제 아침에 보고서를 읽었는데 딱 보니까 이제 내용들은 그거예요. 증설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생산 그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다. 그래서 오늘 한 증권사는 또 목표 주가를 올렸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렇게 예. 해외 공장 늘게 되면 그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국내 생산보다는 이익성이 좀 높아질 네, 수 맞아요.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일단 뭐 오르는 종목 꽤 많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거래가 실리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뭐 SK하이닉스 정도를 제외하면 지금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서는 네이버까지 3개를 빼면 대부분 다 거래가 증가하고 네.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근데 오늘 좀 코스피에서 부진한 쪽은 좀 있을까요? 아까 좀 반도체 부진한 것 같은데 네. 다른 쪽에 좀 부진한 업종들이 좀 있을까요 오늘? 지금 오늘? 어저께 올랐던 종목군들 중에서는 뭐 삼부토건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정도가 조금 하락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강세 양상이었는데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HD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약보합권. 그다음에 이제 KT에 대해서 어저께 하나증권은 비교적 부정적인 보고서를 네. 냈고 오늘은 또 대신증권이 이에 또 반박하는 보고서를 냈죠. 그런데 이제 그 주가는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가 약세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언급드렸던 HD현대가 어제까지는 강세를 보이다가 고점에선 좀 밀렸는데 네. 오늘은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어제 사실 이제 코스닥이 좀 부진했던 거는 정말 종목 정세가 화려했는데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어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뭐 네. 아침에도 말씀드린 대로 중국 좀 악재도 좀 있었고 그래서 에코프로 형제들이 좀 부진했는데 오늘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좀 출발이? 네, 일단 코스닥 시장도 종목군은 아침에 좀 활발한 모습입니다. 지수의 폭은 뭐 크지 않습니다만 일단 에코프로가 1%가량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뭐 로봇이 끝났는지 아직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어저께 두산이 끝까지 상승세 밀어붙이면서 다른 로봇주들의 탄력이 확 죽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거래도 줄면서 소폭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 파두는 오늘 또 강세입니다. 그 다음에 텔레칩스,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DX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는데 텔레칩스까지 포함된 걸 보면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현대오토해부와 더불어서 네. 도조 효과가 일부 반영되고 있는 건 확실해 보인다.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과연 그 도조의 효과와 국내 이제 AI 관련주들을 동급에 네. 놓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이제 긍정적인 흐름, 모건 스탠리가 그 도조의 가치를 몇백 조를 뭐 보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런 추이를 살펴봤을 때 국내에 뭐 칩을 생산하거나 AI 관련 데이터를 모으거나 뭐 센서나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는 기업들에게는 분명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면 딱 확실히 그 뭐 에코프로 그룹주도 조금 반등은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확실히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지난주부터 좀 움직였는데 이게 오늘 테슬라 효과가 좀 나오면서 조금 더 좋은 분위기 이어지고 있고요. 반면 이제 코스닥이 오늘 그래도 분위기 괜찮은데 조금 부진한 좀 그 섹터나 업종이 좀 있을까요? 네, 코스닥 지금 쪽에서? 뭐 대형주 중 코스닥에 지금 거래가 좀 실리는 종목 중에서 크게 밀리는 종목은 이스트소프트가 좀 크게 밀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마음 AI도 5% 가량의 조정을 나타내고 있는 점은 조금 평소와는 다른 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약간 같고. 그 소프트웨어 쪽은 좀 약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도조가 아마 시장을 휩쓸 것 같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다음에 펩트론과 더불어서 SY도 조정받고 네. 있고요. 솔트룩스도 소폭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에서는 일단 뭐 이 정도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최근에 약세가 조금 이어지면서 뭐 유가증권 시장에 있는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도 소폭의 조정.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까지도 엮어서 엔비디아의 약세가 이런 종목군들의 좀 쉬어가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미국 증시는 지금 요즘에 보면 엔비디아 대 그 테슬라 대결 같아요. 네. 약간 느낌이.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테슬라,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또 빠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둘 다 제가 봤을 때는 한쪽은 이제 모빌리티형 AI 기업 같고
한쪽은 이제 생성형 AI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범용에 좀 가깝다 예.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두 기업이 어떻게 보면 좀 물론 하는 일은 다 완전히 다른데 저는 이제 공통 부분 다 AI 아닌가. 자율주행도 사실 AI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데이터를 예.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모으느냐가 관건이겠죠. 예. 근데 이들 기업들의 이렇게 시총이 자꾸 올라간다는 건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지금 시선이 AI 쪽으로 좀 네. 가고 있다는 게 이 선도 업체들이 무너지면 사실 그 시장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오늘도 모건 스탠리가 그 테슬라 목표 주가 올린 거는 도조 슈퍼컴퓨터로 올린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한 오늘 또 우리나라 시장 반응이 뭐 이게 수혜주냐 아니냐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해 보시면 되겠지만 확실히 지금 시장은 그쪽 AI 쪽으로 조금 몰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측은 그쪽 같아요. 비만 치료제. 예, 이쪽이 어제도 강했잖아요. 물론 네, 오늘은 그렇습니다. 좀 쉬어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는 상반기랑 확실히 다른 점은 AI와 바이오. 그러니까 사실 바이오도 2년 동안 너무 부진해가지고 네. 좀 이제 안타까웠는데 올해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 일단 종목들 중에서 어저께 유한양행이 대형주 중에서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죠. 네. 그래서 최근에 주춤주춤거리다가 다시 또 신고가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뭐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어저께 강세를 보인 종목이 꽤 많고요. 네. 저도 이제 어저께 진짜 오래간만에 본 종목인데 차바이오가 그렇게 꾸준하게 올렸는지 몰랐어요. 줄기세포잖아요, 원래. 네. 근데 이 줄기세포 쪽도 이제 뭐 이런 치료제와 연관이 있다. 왜냐면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줄기세포와 연관돼서 다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뭐 단기 급등한 게 아니라 그렇게 꾸준히 계속 올라왔다는 것 자체를 정말 그동안 차바이오를 저도 살펴보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네. 어저께 이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네.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뭔가 좀 흐름이 나타나는 종목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전체 업종에 뭐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오늘 지금 그 의약품 업종 종목군들을 살펴보시면 유한양행 강세 이어지고 있고 현대약품도 오늘 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한미약품도 1.8%의 강세,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가 또 오늘 거래가 좀 증가하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의 이런 대형주들의 흐름 뭐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종목별 흐름이 좀 더 강하니까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자 이쪽도 뭐 제약업종의 뭐 종목군들이 다 일단 뭐 하나를 향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되지만 제약업종 내에서 상승 종목군들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유바이오 로직스, 오스코텍, 큐메딕스, 그다음에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거래는 붙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일단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흐름이 일단 바이오도 최근 들어서 시세가 형성되는 종목은 꽤 있어 보인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확실히 그 좀 자율주행이 부상하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로봇주가 물론 오늘도 두산은 강한데 상대적으로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그거 좀 그 큰 흐름에서 보면 다 네. 연결된 거 아닌가요? 연결된 건데 이제 약간 또 시속 게임 한다고 해야 되나? 음.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건 지수가 물론 오르곤 있는데 역시 그 지수를 위로 올릴 기업들은 삼성전자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기업들인데 이들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부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가 위는 열리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어제도 좀 말씀드린 대로 매일매일 그런 이제 어떻든 이제 종목 수익률 게임이 좀 네. 펼쳐지는 그런 장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오전 시황은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이제 좀 오늘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보니까 약간 좀 특이했던 게 달러가 좀 많이 급락을 했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끝난.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보니까 이제 중국이 위안화 좀 개입하겠다. 네. 또 일본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한번 이제 좀 이제 없애는 거 한번 고민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 때문에 좀 달러가 좀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좀 우리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좀 달러가 빠지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위안화와 그다음에 그 엔화의 조정만으로 달러가 계속 약세로 갈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죠. 일단 불분명하죠. 미국 경제가 탄력이 줄어들었느냐가 더 중요한 흐름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발표될 물가 지표와 더불어서 미국 경제가 정말로 감속으로 가느냐, 뭐 침체는 아니라고 하니까 네. 그러면 4분기에 확실하게 감속으로 가느냐고 관건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원화가 강세로 가려면 미국은 감속이고 우리는 가속이어야죠. 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워낙 낮고 미국이 워낙 성장률이 높았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환율의 부진함, 원화의 약세
약세가 이어졌던 것인데 우리는 4분기에 경기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미국은 떨어진다면 환율 쪽에서는 좀 더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적정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핵심 포인트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조건들은 조금씩 만들어지고 네. 있는 게 아닌가. 거기다가 이제 미국 금리가 정말로 고점이라고 한다면 정책 금리를 더 이상 못 올린다면 아마 이런 요인들이 결부되어서 환율이 1,300원 아래로 굉장히 스무스하게 내려갈 가능성을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환율이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또 어디에 있을까도 고민해 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환율 흐름은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면 반드시 또 체크를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그런 흐름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보니까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하고 미국 난방유 선물 가격이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좋은 뉴스가 아니잖아요. 네. 자꾸 이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데 이게 좀 이제 그 4분기 또 들어와서 우리나라 지금 무역 수지가 뭐 이렇게 흑자로 전환이 되고 조금 좋은 분위기였는데 이게 또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에너지 가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일시적으로 좀 보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게 또 구조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 시장에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작년 우리 너무 공포를 느꼈잖아요. 그렇죠. 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게 좀 꺾일 수 있을지. 일단 네. 제가 생각하는 유가 핵심 포인트는 하단이 너무 단단하다. 하단이 네, 그러니까 공급 쪽에서 계속 공급 조절하면서 가격 빠지려고 하면 받치려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 시장에서도 볼 수 있는 게 최근 미국 시장의 신고가 종목 중에서 뭐 많은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만 뭐 일본 자동차와 더불어서 또 하나 눈에 띄고 있는 종목은 전 세계 정유주들이 모두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안 가요? 우리나라는 유가에는 민감하지 않잖아요. 상대적으로 아, 정제 마진에 좀 민감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 부분의 실적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그 격차가 나는 건데 네. 제가 이제 어제를 살펴봤을 때 저도 이제 저녁에 자면서는 미국의 신고가 신저가는 한 번 정도 뭐, 살펴보고 예. 자는데 애니 그 이탈리아 회사죠. 이것도 네. 이제 ADR이 신고가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쉘도 신고가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필립스 66도 신고가에 들어갔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정유 영역에 있는 종목군들의 상당 부분이 지금 신고가로 들어가고 있는 걸 보면은 적어도 유가가 쉽게 빠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종목상에서도 약간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국내 투자 관점에서 일단 유가가 쉽게 빠지진 않겠다. 여기서 뭐 $100 위로 날아가서 시장에 부담 주고 이건 조금 다른 문제겠지만 어쨌든 글로벌 정유사들이 전체적으로 모두 신고가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삼성중공업 저는 보고서를 조금 눈여겨봤는데 네. 삼성중공업의 그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어요. 맞고 틀리고를 떨어서 왜 좋게 보고 있냐면 지금 도크 넘쳐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신규 수주를 이제 드릴링 쪽으로도 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해상 그 장비 쪽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결국은 그럼 뭔가 더 개발한다는 얘기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조선주 그와 관련돼 있는 에너지 플랜트 그다음에 뭐 조선 기자재 뭐 정유주 한번 이렇게 연결해서 또 하나의 종목군들의 흐름을 살펴보시는 것도 일단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에너지와 관련돼서 우리 한국에서도 뭐 조선주들이 최근에 물론 좀 아주 센 건 아니지만 확실히 올해 좀 좋았는데 그런 면에서 원유 관련해서 이렇게 유가 올라간다는 건 우리나라 뭐 조선주에도 어쨌든 좀 플러스 효과 좀 그렇죠. 기대해볼 네. 만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항상 이제 매일 좀 이렇게 보고서들 좀 언급을 좀 해드리는데 어제는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못했는데 오늘은 제가 좀 몇 개를 좀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좀 보고서 한번 요약한 거 좀 잠깐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일 할 수도 있고 제가 봐가지고 좀 중요하다 싶은 거는 항상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광고 한번 보고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나이스 버디. 정프로 오늘 내기 졌으니까 내 차 운전 좀 해줘야지. 아 그럼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해요? 허허 이 사람 아직도 몰라. 가입 즉시 보장받는 하나 원데이 자동차 보험. 아,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고 누적 가입 수가 300만이라는 그 하나 원데이요. 내 차 운전을 맡길 때도 남의 차 운전을 할 때도 모바일로 3분 쉽고 빠르게 하나 원데이만 알면 당신도 프로. 굿샷! 가입 시 유의 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오늘 이제 제가 좀 몇 개 좀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 좀 화면 좀 띄워주시면 이제 여기 KB증권의
하인한 연구원님이 이제 오늘 좀 나온 자료인데 친환경 분야로의 정책 지원 지속이다. 요게 이제 산자부가 발표한 에너지 신사업 수출 동력화 전략이라고 하는데 23년도 이제 7월 27일 날 이제 나왔던 내용이고 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산자부가 2035년까지 글로벌 탑3 품목을 10개 정도 육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1개 수출 유망 품목을 좀 선정을 해가지고 에너지 신산업이나 해외 진출 투자 정책 펀드 뭐 이런 것들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에너지 신사업 민간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2030년까지 해가지고 100조 원 이상 이제 자금이 집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만한 좀 분야는 일단 이제 그 원전 그 외 분야들로 좀 확산이 좀 될 것 같은데 지난 이제 3월달에 원전 설비 수출 활성화 방안이 좀 발표가 됐고요. 다음 좀 넘겨주시겠어요? 예, 활성화 방안이 좀 발표가 됐고 9월 11일에 원전 중소 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27년까지 그 일단 이제 공기업 수주에 좀 의존하지 않는 원전 설비 수출 기업 100개사를 좀 육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라고 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한 24.5% 정도 저렇게 좀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전에 대한 좀 관심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정책과 무관하게 이제 성과가 확인되고 있는 분야가 HVDC 케이블 요 변환기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초고압으로 갈라 이제 전력망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저거 잠깐만 설명드리면 보통 이 전기가 생산이 되면 발전소에 생산되면 교류로 생산이 되거든요. 근데 교류로 생산이 돼서 이걸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면 전력이 다 손실돼 버려요. 손실되니까 직류로 바꿔줘야 됩니다. 교류를. HVDC. 예. 네. 그래서 반드시 그걸 좀 바꿔줘야 이게 전력 손실이 줄거든요. 그래서 직류로 갔다가 이제 또 변전소에서 또 바꿔줘야죠. 교류로. 그렇죠. 우리 가정에선 다 교류 쓰거든요. 220볼트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들어간 게 HVDC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좀 많이 필요할 텐데 요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LS전선이 지난 5월에 2조 원대 요거 네덜란드 국영 전력회사로부터 수주를 좀 받았었고요. 대한전선도 역시 네덜란드 국제공인 시험기관에 여기는 인증을 좀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상풍력이 또 도입되면서 확대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좀 그 지켜보는 전략 어떨까 이런 이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책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정부가 어디에 좀 힘을 좀 쏟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전력망 얘기는 계속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특히 저는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좀 걱정이더라고요. 미국은 전력망이 너무 노후화돼서.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올해 작년하고 올해 가장 많이 올랐던 이제 기업 중에 하나가 뭐 재룡전기나 그렇죠. 또 효성중공업. 네. 여기 어떻게 보세요? 좀 근데 좀 개인적으로 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그렇죠. 좀 이제 부담은 되긴 하는데 최근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 좀 역력하죠. 그래서 네. LS, 뭐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D 일렉트릭 전반적으로 다 쉬어가는 모습이잖아요. 네. 근데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약간 뭔가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은가 싶은 종목군들이 꽤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뭐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그렇지만 수출 네. 데이터가 받쳐주면서 네. 어쨌든 계속 이제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성장성 자체에 대해서 이제 밸류도 긍정적으로 주고 있는 편인데 이런 종목군들은 마진율이 높지 않다 보니까 LS 같은 경우는 아직 그 PBR 한 배도 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죠. 예. 물론 이제 지주사니까 뭐 할인 요소 이런 거 고려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좋게 보는데 역시 이제 3분기 실적에서 뭔가 조금 뭐 매출이 확실하게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인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레거시 에너지 인프라에도 쓰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력 인프라에도 다 쓰일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종목군들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일단 뭐 성황밴드나 뭐 태광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조선주뿐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뭔가 전력 인프라 하려면 그와 관련된 여러 기업들의 뒷받침이 필요하니까 그런 전력 인프라 쪽에 한번 계속 종목군들을 지켜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오늘도 사실 지금 아침 출발은 좋았는데 2차 전지가 좀 상당히 좀 안 좋거든요. 네, 좀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1%인데 그래도 오늘 좀 자료가 나온 거 2차 전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NH투자증권의 주민우 연구원님이 이제 2차 전지 연말 반등 랠리를 좀 준비해야 할 때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일단 좀 최악은 좀 지나가고 있다. 좀 요즘에 주가 너무 안 좋은데. 일단 가장 큰 하락의 원인은 일단 아시겠지만 실적 우려가 있죠. 아마 보고서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3분기까지 실적은 대부분
안 좋을 걸로 좀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에 리튬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단가가 떨어지고 전기차 이거 수요 위축되는 거 아니냐, 뭐 금리도 오르고 막 이러면서 이런 이제 성장도나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NH투자증권에서는 이제 4분기부터는 좀 전차 완화된다. 근데 사실 이거는 NH도 그렇지만 많은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4분기부터는 조금씩 개선될 걸로 다들 좀 공통적으로 예측을 좀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 모멘텀이 아마 주가 반등의 촉매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 구조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주가 올라가려면 저 두 가지가 이제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오늘 보고서에서 가장 좀 중요한 내용은 저거예요. 3만 달러대 저가 전기차가 일단 대량으로 좀 보급이 돼야 된다. 그거랑 금리가 좀 떨어져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결국에 전기차를 많이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에서 제일 중요한 전방 산업은 전기차고 이게 많이 팔려야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은 일단 금리가 좀 안정화되면서 저가 차들이 많이 팔려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현실화되려면 25년부터는 좀 가능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내년까지는 여기서 주가가 뭐 더 나쁘다 이거보다도 좀 이렇게 지루한 좀 박스권 등락, 빠지면 또 올라가지고 오르면 내려가고 이런 식의 좀 흐름을 일단 주민우 연구원님께서는 예측하고 계신데, 근데 만약에 저 두 가지가 우리 예상보다 빨리 현실화되면 다시 위가 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부분들 좀, 그러니까 보고서의 내용은 좀 상당히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저 두 가지가 언제 실현되느냐가 네. 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전기차도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다. 네.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얼리어답터들 같은 분들은 그렇게 뭐 가격에 민감하기보다는 트렌드에 좀 민감하게. 그래서 뭐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분들이 꽤 많았는데 뭐 가격에 민감해지기 시작하면서 보조금 주면 많이 사다가 네. 보조금 끊기면 확 안 사다가 그런 이제 변동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3만 달러 이제 전기차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제 배터리 팩이 한 75기가와트시 정도 들어가는 게 보통 2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3만 달러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머지 부품들을 전부 깡통 수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건데 만약에 NCM을 넣으려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LFP 얘기가 뭐 나오는 거고 그래서 뭐 둘 중에 뭐 누가 좋니 나쁘니 뭐 이런 얘기가 더불어서 LFP는 뭐 망간을 추가한다. 그다음에 뭐 3원기에서는 뭐를 코발트 빼고 더 싸게 네.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기차가 안 팔리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성장 속도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다시 판매량이 올라갈 수 있는 무언가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도 내년에 보조금 정책이 바뀌잖아요. 네. 보조금 깎고 대수를 늘리는 형태로 가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보셔야 될 건 이제 전기차를 포함한 전체 자동차 세금도 바뀌거든요. 네. 근데 세금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중량과 가격.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배기량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 똑같은 1600cc인데 어떤 차는 5천만 원이고 어떤 차는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원인데 그게 둘이 세금을 똑같이 내는 게 말이 되느냐 해서 중량이나 네. 아니면 뭐 가격 기준으로 이 세금을 더 올리겠다는 그런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결론 날지 모르지만 전기차는 일단 무겁고 비싸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세금 문제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다라는 점과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자동차도 현금으로 사시는 분들보단 금융 상품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뭐 다 인정할 네. 수밖에 없는 이슈다라고 맞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결론을 내드리면 그래서 일단은 좀 그 본격적인 추세 상승은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올해 4분기부터는 조금 좋은 흐름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번에도 만약에 이제 주가가 뭐 이제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다면 양극재 중심으로 랠리를 할 거다라는 게 이제 보고서의 내용이고요. 탑픽은 이제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 BM을 좀 제시를 좀 해주셨습니다. 특히 연말에 아마 신규 수주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이게 표 보여주시면은 일단 연말에 어느 정도 좀 신규 수주들이 지금 뭐 약간 일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예, 일단 여기 이제 국내 2차 전지 업체 주요 수주 예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맨 왼쪽이 발표가 끝난 거고 지금 이제 가운데가 지금 예상되는 수치고 이제 오른쪽은 뭐 논의 중이고 저건 이제 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말경에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사실 2차 전지가 요즘에 좀 수주 얘기가 좀 없어요. 네. 네, 그런 것들이 근데 어느 회사가 하나 딱 또 터트려 준다면 뭔가 또 모멘텀이 좀 될 수 있겠죠. 올해 사실 1월에 제일 놀랬던 게 그 포스코 퓨처엠이
40조였나요? 네. 그 양극 재계약 맺은 거. 그게 저는 또 약간 촉매제가 됐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이제 수주가 나오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보고서는 오늘도 역시 좀 부진하긴 하지만 IT 그 8월 대만 기업 이제 실적이 좀 나왔는데 여기 이제 한투증권에서 매달 이렇게 자료를 내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매달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이유는 지금 업황이 좀 어느 정도인가, 지금 고점인가 저점인가, 방향은 어떤가 이런 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건데 일단 이제 스마트폰 AP 생산 미디어텍의 매출이 전월 대비 한 33% 정도 증가했다고 하고요. 전년 동기로도 조금씩 이제 완화되고 있는데 요 밑에 보시면 이제 매출액 추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저게 이제 YOY,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역성장이에요. 대부분 카메라 부품 빼고는 다 역성장이지만 이제 방향성을 봤을 때는 성장 이제 률이 감소하고 있는 거죠. 역성장 폭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우호적인 데이터 같고 다만 이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 뚜렷한 수요 회복이 아직 수반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될지는 이 애널리스트 분도 진짜 확신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다 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뭔가 바닥은 같다. 반도체도 이게 지표 보면 더 나빠지겠냐. 이거는 공감하는데 네. 좋은 데이터 좀 달라. 그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주가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HBM으로 반응 한번 했다가 그냥 흐지부지 또 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시장이 원하는 건 이제 HBM은 좀 알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수요 증가하는 건 좀 데이터로 보여달라. 근데 그걸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도 여실히 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요 이슈 중에 이제 중국 제외 화해 영향은 아이폰 실적에 이분도 큰 영향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기 보시다시피 중국 공무원하고 국영기업 직원이 지금 5,630만 명 정도 된대요. 네. 뭐 우리 한국 인구랑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요게 아이폰 안 쓴다고 가정하면 1% 정도 내외로 영향을 주니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이제 이분 의견 이 한투증권의 의견은 뭐냐면은 애플과 경쟁보다는 오포, 비포, 샤오미가 더 위험한 거 아니냐 이들의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직접 대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어쨌든 안드로이드 기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이폰은 뭐 iOS 기반이니까 이 OS 자체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애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공급망 이런 내용인데 다만 이제 오늘 이슈 중에 오늘 그 애플 아이폰 공개되잖아요. 그렇죠. 아이폰 저녁에 12, 공개되죠. 15인데 네. 어떤 또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게 좀 촉매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전체적인 시각은 이번 이슈로 뭐 아이폰 밸류 체인에 뭐 심대한 타격은 있을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좀 대체적인 좀 증권가의 좀 중론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첫 번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네. 어쨌든 일단 신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MLCC나 기판이나 뭐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나 일단 다 방향을 위쪽으로 틀고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백투스쿨 소비가 됐든 아니면 뭐 IT 재고나 내구재를 재고를 크게 줄여놓음으로써 다시 소비가 올라갈 수 있는 재고 재축적 기간이 됐든 아니면 4분기 연말 소비를 노린 어떤 그런 수요 축적이 됐든 재고 축적이 되었든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주가와 상관없이 네. 삼성전기라든지 뭐 LG노텍이라든지 이런 대형 IT 부품사에 대한 리포트들의 숫자는 꽤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정말로 실적이 따라가면 주가도 움직이겠지만 실적이 따라가지 않으면 뭐 느리게 움직일 수는 있겠죠. 네, 그래도 네. 그동안 정말 계속 안 좋았던 하향만 되던 이런 IT 내구재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바닥을 확인한 네.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한번 보고서까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렸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9시 반이 넘었는데 시장 다시 한번 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좀 점검해 주시죠. 네, 일단 뭐 네. 종목별로는 꽤 변화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보시면은 두산은 여전히 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 일단 2차 전지 종목군들이 하락 전환한 것이 눈에 띄고 있고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포함해서 그동안 로봇주 중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들도 지금 현재 하락 전환한 것이 좀 눈에 띄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까 저도 이제 잠깐 보니까 그 오늘 그 이 2차 전지 인버스 ETF가 네. 상장되는데 그게 아무리 좀 영향을 좀 줄까요? 뭐 영향은 있겠지만 네. 그 인버스 하나가 상장된다고 해서 해당 종목군들의 전체적으로 수급에 큰 그죠, 영향을 그죠? 줄지는 네. 알 수 없고요. 예. 저는 오히려 뭐 예전에도 여러 번 언급드렸는데 지금 2차 전지 종목군들이 밀리고 있는 것은 뭐 펀더멘탈적으로 보면 전기차 성장의 둔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본다면 매수가 줄었다.
매도가 늘어난 게 아니고 매수가 아, 줄어든 게 큰 그러니까 핵심이다. 이게 예전에 이제 2차전지만 갔다면 지금 이제 분산된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쪽으로 수급이. 그러니까 이게 선후 관계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2차 예. 전지가 탄력이 줄어서 다른 쪽으로 간 건지 아니면 2차 전지에 지금 상당 부분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줄어든 건지 모르겠으나 그 선후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펀더멘탈적으로는 전기차 성장의 속도 둔화,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인 매수 압력의 둔화. 그래서 공매도가 다시 뭐 크게 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매수 압력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들 종목의 상대적인 흐름이 좀 둔화된 게 아닌가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버스의 상장 자체가 아직까지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 만한 파워를 뭐 지금 뭐 거래 대금을 실었다든지 뭐 그렇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다음- 오늘 보니까 이게 좀 그 코스닥 지금 하락 반전했는데 네. 상승 종목이 거의 2배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네. 약세폭이 넓어지면서 아마 나타난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DX, 그다음에 또 그동안 한동안 강했던 뭐 신성델다테크 같은 네. 종목군들도 그렇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루닛, 뭐 에코프로 BM 그동안 뭐 상승률 상위에 항상 그것도 1, 2% 올랐던 게 아니고 뭐 2, 30%씩 막 올랐던 이런 종목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의 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지금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그다음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의 하락세 자체가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조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유가증권 시장도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살펴보시면 일단 눈에 띄는 것은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SK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의 주정이고요. 자 현대오토에버도 우리가 개장 때 말씀드렸을 때는 네. 강세였잖아요. 네. 지금 마이너스 5% 가량의 하락세로 좀 전환되면서 일단 뭐 급등했던 종목군들이 지금 두산 정도를 제외하고는 조금 조정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는 게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오늘 시장에 좀 체크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인데요. 지금 이게 선물 12월물 60분봉인데 지금 미결작정이 꽤 쌓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뭐 10만 계약을 넘어서 한 11만 계약 정도 쌓이고 있는데 지금 만기일이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이틀 남은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틀 남기고 지금 한 35%, 40% 정도 미결제가 쌓이고 있는 양상인데 이 미결제가 지금 그 기존의 매도 포지션을 좀 이어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미결제에 쌓이는 양에 따라서 동시만기 때 매물량의 추례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당연히 뭐 만기 앞두고 있으니까 미결제 확정은 빠르게 12월물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그 선물 시장의 움직임에 미결제 확정의 숫자도 한번 눈여겨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다 정리는 한번 해드린 것 같고요. 어제 제가 사실 이제 어제 넷마블이 급등했었잖아요. 근데 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이유가 게임 때문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게임 그 세븐나이츠 그 새로운 신작 게임 이름이 키우기라고 하는데 요게 인기 게임 1위뿐만이 아니라 지금 2위. 예,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2위까지 좀 올라가서 아마 흥행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주들도 이게 분명한 거 옛날에는 게임주들이요 신작 게임 나오기 전에 급등했다가 나오면 빠졌거든요. 근데 요즘엔 안 그래요. 네, 그렇지 않죠. 신작 게임 나와도 반응도 없어요. 전혀 그러면- 반응도 없고. NC소프트도 그 기대가 전혀 안 되는 게임 있잖아요. TL이라고. TL. 네. 그러면 오히려 나오고 근데 나서 이게 뭔가- 뭐냐면 확실한 건 성과가 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매출 네. 순위가 나오는 거 이제 보고하겠다. 그러니까 시장이 확실히 예전과는 좀 많이 좀 달라졌다. 네, 이런 것도 한번 그래서 게임주들 좀 보유하신 분들은 신작 체크하시면서 이렇게 넷마블처럼 어쨌든 이제는 숫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나오는 거 좀 확인해야 주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한번 다시 한번 좀 염두에 두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댓글에 말씀해 주시는 그 미결작정의 변화는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레벨로 쌓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통 우리가 그 지난물 그러니까 이번 9월물 결제됐을 때 보통 미결작정의 임계치가 30만 계약이 채 안 됐거든요. 네. 근데 벌써 지금 한 11만 계약 정도 넘어갔고 오늘 뭐 종가에 한 15만 계약 이상 쌓일 거고 그다음에 내일까지 해가지고 만기일 날까지 뭐 한 24, 5만 계약 정도 쌓인다면은 뭐 통상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일단 매도가 계속 같이 쌓이는지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너무 레벨 이상으로 쌓이면 만기날 당일날 나올 수 있는 물량 혹은 만기 전날 나올 수 있는 물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라는 말씀이지 이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 맞습니다. 네, 9월물은 당연히 줄고 12월물은 당연히 늘겠죠. 네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증시가 오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뭐 코스피나 코스닥 보면 이게 지수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부진해서 좀 박스권을 계속 좀 기록할 것 같은데, 다만 방금 또 보니까 뭐 양자모주가 또 갑자기 급등하고 있어서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순환매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 한쪽에 여러분들 좀 차례를 기다리시면 어떨까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제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방송 사실 어떻게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오늘 이제 나름대로 좀 여유 있게 한다고 제가 좀 진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처럼 좀 만약에 뭐 괜찮으시면 이런 방식대로 하고, 아니면 또 나중에라도 저희 영상에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뭐 원하는 코너나 이런 거 있으면 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한번 충분히 또 반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작이니까 뭐 당연히 좀 미진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격려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부족한 거는 좀 채찍질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유튜브라는 게 서로 상호 소통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 좀 많이 의견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저희 또 이 시험 방송 오프닝 벨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현 의원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